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좋은 날씨와 더불어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단원, 6단원 평화와 공존의 윤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5단원 문화와 윤리 단원을 했고요. 오늘은 생윤의 대막이 마무리되는 6단원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단원은 평화와 공존의 윤리. 아, 마지막이 아니다. 얘들아, 미안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는 평화와 공존의 윤리를 좀 해볼 건데요. 6단원의 첫 시작이 평화라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이 평화를 해치는 것,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갈등인데요. 평화와 갈등은 이렇게 좀 상반된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죠. 오늘은 이 갈등, 정말 있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통, 담론의 방법에 대해서 말한 사상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우선 갈등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갈등의 의미, 갈등이란 칡과 등나무가 이렇게 얽혀서 생긴 말이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 형상화하면, 그러니까 떠올리면 쉽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는 잘 없는 것 같고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운동장 막 끝부분 보면 이렇게 벤치 있죠. 벤치,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벤치 이렇게 있으면 위에 이렇게 그늘막처럼 생긴 거 혹시 기억나요? 요 그늘막처럼 나무가 얼기설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덩굴이 이렇게 우거져 있으면 여기서 뭐 열매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나뭇잎 떨어지기도 하고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어서 약간 얼금설금한 그늘을 만들어주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칡, 등나무 등 나무 줄기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진 모양에서 비롯된 말로 갈등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목표가 달라서, 감정이 달라서, 혹은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유형과 원인은 뭐 선생님이 지금 학습지에 있는 것처럼 뭐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가치관의 차이 등등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친구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만 봐도 얘들아, 사소한 말, 장난에서부터 오해가 비롯되고 그 오해를 제때 잘 풀지 못하면 갈등이 좀 심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갈등의 원인은 정말 무수히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중요한 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의 문제겠죠. 그쵸? 갈등 해결의 방안,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이걸 사실은 실천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바람직한 소통의 자세가 필요하고, 소통을 할 때에는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상대가 옳을 수 있다 라는 걸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대화하려고 하고, 또 열린 자세로 상대방의 입장을 좀 듣고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겁니다. 또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랑 적극적으로 소통에 참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거고요. 또 개인의 이익과 공동선의 이익을,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이 두 가지를 좀 적절히 균형 잡히게 추구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겁니다. 네, 지금 1번, 2번, 3번, 요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쉽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쉽게 잘 이해하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에 담론윤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좀 중요해요. 왕별을 한 3개 정도 쳐볼까요? 왕별, 왕중요. 네.
그러면 요 왕왕왕 중요한 담론윤리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담론윤리의 거장입니다. 자, 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 우리 꼭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돼요. 하버마스라는 독일 할아버지. 네, 굉장히 중요해요.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이제 풀네임, 완벽한 그 이름이 위르겐 하버마스인데, 요 아저씨는 결론은 얘들아 이거다. 정말 쉽게, 정말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요거예요. 이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상적인 결론을 사람들은 합의하고 도출할 수 있어가 결론이에요. 아, 잠깐만. 우리 하버마스 하기 전에 사실은 얘들아 선생님이 되게 재미난 그림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거 또 안 보여주면 섭섭하니까 요 그림 왜 가져왔는지 잠깐만 얘기하고 다시 하버마스로 넘어가 볼 건데요. 요 그림은 선생님도 수업 자료를 좀 찾다가 발견한 그림인데 이게 TV 프로그램인가 싶은 것 같아요. 이 키랑 효연이랑 이렇게 나와서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뭐가 더 싫은지 토론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주제가 보면 밥 먹을 때 더 싫은 사람은 음식을 뒤적뒤적하는 사람이냐, 맛있는 거 몰래 숨겨두는 사람이냐. 그래서 서로 의견이 이렇게 다르니까 서로의 주장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숨겨놓는 게 더 밉지, 얄밉지. 그러고 아니다, 음식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 게 더 극혐이다. 이러면서 서로의 주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얘기하면서 서로를 이제 이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는 요 과정을 좀 재밌게 그렇게 그리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한번 봤을 것 같아요. 요 효연이랑 키랑 깻잎 논쟁 가지고도 되게 재밌게 얘기하고 여사친이 있을 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도 되게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거? 음식 뒤적뒤적 하는 게 더 싫어요? 맛있는 거 몰래 숨겨두는 게 더 싫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음식을 뒤적뒤적 하는 게 저는 더 싫어요. 왜냐하면이 중요한 거잖아. 원래 주장을 할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걸 반박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근거가. 자, 음식을 뒤적뒤적하면 그 뒤적뒤적하는 음식까지 피해를 주게 돼요. 그러면 음식 전체를 뭔가 더럽히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음식을 뒤적뒤적하는 건 그 집어먹으려는 음식뿐 아니라 옆에 음식까지도 좀 불결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음식 뒤적뒤적 하는 게 더 예의에 어긋나고 더 싫은 거다라고 선생님은 주장하고 싶어요. 네, 근데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도 있겠죠. 다른 의견에 이제 예를 들어 맛있는 거 몰래 숨겨두는 게 더 악질이다. 왜냐하면 맛있는 거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뒤적뒤적하면 최소한 그래도 조금 안 뒤적거리는 데 이렇게 나눠 먹을 수라도 있지. 맛있는 거 몰래 숨겨 먹는 건 더 별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주장과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좋은 거, 올바른 거, 나쁜 거를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키랑 효연이 이렇게 토론하고 있어요, 얘들아. 근데 이 토론의 결말은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네 말이 맞아, 이게 아니라 이 둘이 되게 활발한 상호작용,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요게 오늘의 하버마스 내용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는 좀 가벼운 주제로 효연이랑 키랑 얘 누구지? B2B 창섭인가? 아무튼 요 아저씨라기엔 나이가 젊은데 여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잠깐 봤고요. 좀 진지한 대화로는 이런 것들이 있지. 그치? 100분 토론에서 어떤 하나의 쟁점을 가지고 이 패널들이 옳다 그르다 그리고 너의 근거는 뭐가 잘못됐다라고 반박하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인정할 만하다 하면 수용하기도 하고 그쵸? 우리가 토론을 좀 잘못된 토론의 형태를 봐서
토론은 말장난하는 거다, 싸우는 거다 라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토론은 서로를 이해하고 좀 더 나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이성적인 대화의 과정이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좀 선입견이나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버마스라는 사상가가 얘기하는 토론은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말싸움, 언쟁에 불과한 그런 토론의 성격이 아닙니다. 네, 하버마스의 토론을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하버마스의 이상적인 담화, 우리가 담화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담화 혹은 담론인데 요거 그냥 쉽게 바꾸면 의사소통 혹은 대화라고 바꿔도 돼요. 하버마스가 생각하기에 이성적인 대화란, 이성적인 의사소통이란, 이성적인 담화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장면을 좀 예로 들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담론은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화하는 행위입니다. 떼쓰는 게 아니야, 얘들아. 나 이거 그냥 해줘 라고 막 우기고 떼쓰고 그 다음에 네 말은 안 들을 거야 라고 억지 부리는 그런 과정이 아니래요. 그럼 이성적 대화라는 건 이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화, 좀 어른다운 대화 있잖아, 얘들아. 떼쓰는 거 말고, 억지 부리는 거 말고, 그냥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거 말고, 나름대로의 의견, 주장, 요청을 근거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 이성적 대화, 이성적 의사소통이라고 하고요.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공론장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조금 주의할 거 얘들아. 공론장은 반드시 물리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실이라는 그 틀에 박힌 공간이 공론장이 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성적인 대화와 이성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공간이면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공론장이 될 수 있어요. 네, 공론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 칸막이가 있는, 연단이 있는, 강단이 있는 그런 공간의 개념보다는 정말 합리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냐가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이성적인 대화가 공론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생님이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기 위해서 대화의 주제, 그러니까 갈등의 주제거리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주제 땡땡. 여러분들 아침마다 9시까지 등교하기 너무 힘들죠. 그쵸? 좀 성실한 친구들, 부지런한 친구들은 8시 50분 혹은 8시 55분까지 이렇게 등교를 하는데 너무 등교가 빠르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한 등교 시간을 9시 등교해서 좀 늦춰볼까요? 한 점심 먹기 바로 직전 어때요? 학교에 와서 밥만 먹고 그러면 수업을 7교시까지 6교시까지 해야 되니까 한 11시 등교 어때요? 11시 등교로 수정하자. 자, 선생님은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9시 등교가 너무 힘들어. 야, 이거 9시 너무 새벽같이 일어난다. 아침에 버스 타기도 힘들고 머리 감기도 귀찮고 이거 한 11시 정도로 오는 거 어때? 라고 선생님이 제안을 한번 합니다. 자, 대화의 주제를 던졌어요. 그쵸? 대화의 주제를 이제 발제했어. 11시까지 등교로 수정하자라는 의견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주제에 영향을 받는 관련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들어가야겠죠. 학생들, 군중고 학생들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가정에서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학부모님들, 그치? 들어와야 되지, 그치? 또 수업 준비 9시에 맞춰서 해야 되나 11시에 맞춰서 해야 되나, 수업도 운영하시고 교육과정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뭐 요런 사람들이 들어와야겠죠, 그쵸? 중요한 포인트는 얘들아, 이 주제에 관련돼 있는 당사자들은 다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당사자들 가운데 갖춰야 하는 능력. 자, 이 당사자들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지금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 그럼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주제와 관련된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누구든지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아니지. 자, 나이 순으로 끊을게요. 경제적 지위로 끊을게요. 학벌로 끊을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주제와 지금 핑크색 등교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대화할 수 있고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지 평등하고 자유롭게 이 주제에 대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거. 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을 위해서 사람은 3명만 그릴게요. 자, 이 관련된 사람들 3명이 요렇게 테이블에 앉을 거예요. 테이블에 앉아서 자,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할 겁니다. 자, 어떤 친구는 이 주제에 대해서 9시 등교 너무 늦다라는 반대 의견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쵸? 9시 등교 너무 늦잖아, 얘들아. 아니, 11시 등교가. 그럼 11시 등교해? 1시간 수업해? 그리고 밥 먹어? 그러고 나서 밥 먹고 나서 6교시를 해야 돼, 내리. 집에 언제 가는 거야? 해지면 가겠네요. 그쵸?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방과 후 일정에도 너무 큰 영향을 준다. 나는 반대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주장과 근거를 같이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떤 친구는 아니래요. 이 11시 등교가 좋대요. 찬성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아무리 그래도 청소년의 건강권, 아침잠을 정말 충분히 많이 자야 한다. 그래야 키도 크고 몸도 건강해지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지니까 이렇게 9시에 등교하지 말고 이걸 늦추자라는 찬성 의견을 발표할 수 있어요. 근거를 들면서. 자, 여기서 이 3명은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매우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자유로운 얘기 과정에서 내가 발표하는 이 의견들 있지. 자, 이 의견들은 조심하세요. 주관적인 것일 수 있어요. 나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나는 집이 멀어. 그러니까 9시보다는 10시, 11시가 좋을 것 같아. 라고 내 주관적인 생각과 나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담고 얘기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안 돼. 자, 조심해야 될 거. 내가 의견을 얘기할 때 위에 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거든요. 내가 의견을 얘기할 때 이것만은 지키자. 뭘 지켜야 하냐? 1번, 2번, 3번, 4번만은 지켜야 돼요. 자, 일단 역순으로 여기 4번부터 볼게요. 내가 얘기할 때 이해 가능한 말을 써야 돼요. 지금 얘들아 교사, 학부모, 학생들 다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갑자기 러시아 말을 쓴다고 해봐. 지금 토론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쵸? 사람들, 이 토론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요. 3번째, 지각하면 되지 뭐. 지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정당한 규범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의견이 반드시 정당한 내용이어야 하고
두 번째, 뻥치면 안 돼. 참인, 진리에 근거한 말을 해야 되고요. 또 나의 의견을 되도록 상대방이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진실되게 최대한 성실하게 토론에 임해야 돼요. 네, 요 네 가지 조건을 지킨다면 어떤 말이든지 다 해도 돼. 왜냐하면 각각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부분 의견을 교환의 과정에서 의견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은 좀 아닌데? 11시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것 좀 우리 조정해보자 라고 하면서 반박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어. 그렇겠죠? 자, 이렇게 이 세 명의 주체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말 자유롭게 열린 마음에서 논거를 근거로 싸울 거야. 싸우면서 의견을 수정하고 교환하고 조정하고 등등의 과정을 얘들아 계속 반복합니다. 자, 계속 반복한 결과 다 했어요. 자, 이 세 명이 모두 합의할 만한 맞아.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돼. 이건 맞는 말이야. 라고 합의하고 수용할 만한 어떤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돼요. 예를 들어 9시 등교는 조금 빠른 것 같으니까 우리 9시 한 20분 정도로 등교 시간을 조정하자라는 안을 하나 도출하는 거야. 근데 이 안이라는 건 지금 자유롭게 토론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론이죠. 그쵸? 그러면 이 자유롭게 토론한 당사자들이 다 인정하는 결론인 거지. 그쵸? 그럼 여기서 하버마스의 위대함 어떤 점이 위대하냐? 자, 자유롭게 토론한 결과 나온 이 결론은 모두가 합의한 내용이고 모두가 동의할 내용이고 따라서 이 결론은 보편 타당한 정당한 규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서 구속력을 받게 되었어. 사람들이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고 충분히 논박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된 거야. 그럼 우리 이거 정당한 것이네. 이거 따라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버마스의 이론이에요. 근데 얘들아, 어디서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나? 어떤 점에서 결론의 정당성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절차 과정에서 나오네. 결론의 정당성이 절차의 정당성에서 비롯되었네. 누가 있었지? 정의 원칙이 공정한 합의 상황인 원초적 상황에서 나와서 정의 원칙이 올바른 거네. 롤스가 얘기했던 절차적인 과정을 강조한 점을 하버마스가 토론의 과정에 가지고 왔다는 거. 그래서 약간 구도, 전개 방식이 롤즈의 절차적 정의랑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버마스 내용이 좀 선생님 생각하기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잘 안 된다면 한 번 더 돌려보기를 추천해요. 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는 문제가 2문제 있거든요. 요거 하버마스 연습하기 좋은 문제여서 같이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인데, 자, 실제의 담론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자, 말할 수 있고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자, 그 사람들이 가진 지위, 학벌, 경제적인 능력 이런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거는 그 담론, 그러니까 대화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부 요소들이야. 요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해? 그 대화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논증 과정, 반박하는 과정,
이 토론의 합리적인 대화의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버마스겠죠? 자, 기억. 도덕규범의 정당성은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아니지. 그치. 물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장을 펼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주장은 아마 다른 주장과의 논리 싸움에서 져버릴 거야. 그래서 이 주장은 결국에는 조정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결론, 그러니까 하나의 도출된 합의 결론의 정당성이 반드시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니은. 의사소통의 합리성 실현을 통해서 바람직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요거는 괜찮죠. 그쵸? 자, 이 합의가 얘들아 모두가 다 수긍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인 주관성을 좀 극복했다라고 해서 이 바람직한 합의 결론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상호 주관성을 확보했다라고 표현해요. 네, 그래서 니은 괜찮고요. 디귿. 이성적인 능력을 가진 시민이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요거 괜찮죠? 자, 토론 중 상대의 타당한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반박할 수도 있고요. 거부할 수도 있어. 요런 과정이 정말 자유롭게 이뤄지는 과정을 우리 공론장 혹은 담론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리을 틀렸고요. 니은 디귿 정답. 자, 2번도 이어서 볼게요. 각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에 대해 제시할 해결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 자, 담론의 참여자들은 언제나 담론을 시작하고 진행하기 위한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 가질 수 있다. 하버마스겠죠. 자, 정부는 땡땡도를 경유하는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세모지역 주민과 네모지역 주민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 자, 이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자, 하버마스한테서 해결 방법은 요 세모지역 주민, 네모지역 주민 갈등의 당사자들이 토론하는 걸로 갈등을 해결하고 싶어 하겠죠. 1번 전문가의 결정 아니지. 그치. 이런 독단적인 결정으로는 타당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없어요. 자, 공권력을 통해 아니고 정부가 권위를 내세운다.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이거 하버마스 좋아하지 않겠죠? 자, 모든 중민은 자신의 욕구를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담론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한다는 건 사실은 나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나한테 유리한 주장을 하겠죠. 그런 주장을 못하게 하면 얘들 아무 말도 못해. 그치? 그래서 답은 틀렸고요. 모든 주민이 동등하게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하버마스가 살짝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다시 찬찬히 필기 보면서 복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